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 날이기도 하지만 전강훈이 크게 주목받은 날입니다. 저 쓰레기 목사가 뭐라고 모든 언론들이 그 기자회견 발언과 반응들을 일일이 전하고 심지어는 유튜브지만 KBS, MBC 등 주요 언론사들이 실시간 중계까지 했습니다. 전강훈 하나 정리하지 못한다는 국힘이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는 여당일 수 있느냐라는 식의 보도 일색이었습니다. 자, 이 현상은 전강훈의 말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전강훈의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명을 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데 윤석열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쫄리고 그 대리인인 김기현을 흔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주요 언론들이 국힘을 향해서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득권층들이 언론을 내세워 국힘을 걱정하고 윤석열을 향해서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의 전강훈 나대는 모습을 보면 마치 박지원이 떠오릅니다. 최근 박지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우리는 식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밥 한 끼 정도는 사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에게 인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나 때문에 대선에서 0.7%라는 초격차까지 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마운 줄 알고 밥이라도 사야 되는데 밥을 안 산다는 얘기. 즉 이재명은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전강훈 역시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은 나라며 국힘을 향해서 공천권 내놔라,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강훈과 박지원은 모두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사실상 응원조사에 가깝습니다. 국힘 지지층의 경우 이재명과 노조 때리기를 잘하면 신나서 40%까지 가는데 지금처럼 신이 나지 않으면 27%까지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전강훈이 국힘에 엉기고 얽히는 것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저거 하나 정리를 못해! 라는 불만이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의 형국은 언론을 위시한 기득권층들이 전강훈을 띄워서 김기현을 흔들며 윤석열에게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힘당 지지율은 더 빠질 것이고 여기에 윤석열이 반응하지 않으면 이건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힘당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지금 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감세해주고 비분양 아파트 사주는 것으로 달래지지 않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라는 근본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홍준표도 윤석열 후에서 뛰어내렸지만 앞으로도 친윤 언론사들 중 일부가 뛰어내릴 것이고 쇄신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 국힘 지지층이 아무리 자신을 때려도 지지하는 그 SM 성향이라고 하지만 기업은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도 윤석열이 큰 당근을 던져주면 소강 상태로 갈 수도 있으나 그것은 잠깐 쉬는 것이고 더 큰 아우성, 더 큰 당근, 더 큰 아우성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여튼 지금은 아우성 치며 윤석열 흔들기에 들어갔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상황을 보면 오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돈봉투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 성명에 국힘 성향의 패널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 메시지는 정말 저는 100점 주고 싶습니다. 우선 아주 겸허한 자세로 간결하고 제가 기자 생활도 하고 평론가 생활 한 3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저 누가 써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참모 조직들도 정리를 잘해서 대표가 저렇게 메시지를 낸 건 좋았다. 이런 아까 정진영 교수님 잘 정리를 해주셨죠. 자, 이렇게 민주당 돈봉투 논란은 사이즈가 워낙 작고 이재명 대표가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흥행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SBS 중심으로 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봐도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대응을 잘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논란은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대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의원 제도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힘당에도 없는 이 대의원 제도를 없애는 것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조차도 민주당 대의원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 당내 저항을 받아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박살낼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겁니다.
이로써 수박들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좁아지게 됐다. 그리고 이 돈봉투 논란에서 꼭 짚어야 될 인물이 바로 이낙연입니다. 그 돈봉투를 당내 뿌렸던 자칭 로비스트 이정근은 이낙연계이고 이낙연이 당대표 시절 이정근을 특보단으로 임명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2020년 총선에서 이정근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근 후보는 현실을 알고 꿈을 아는 사람입니다. 서초갑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정근 후보가 이끌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정근 후보와 함께 서초갑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법도 한데 오늘 나온 입장은 그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최근 장인상을 치르고 잠시 귀국한 이낙연은 친낙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 자리에서 우려를 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의 원로로서 걱정스럽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현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대 의혹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고 정치가 위기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를 더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현재 민주당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부인지에 대해서 의구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최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의원 녹취록에서도 호남이 언급되고 대장동 녹취에서도 호남이 돈이 들어가야 움직인다는 언급도 있었다. 민주화의 성지인 호남이 이렇게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왜 나왔는지 등에 대한 정치공학적 분석이 있을 것이다. 야, 도의적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엄중하고 또 현 지도부 잘못이고 이재명은 호남을 욕보이고 있고 대의원 제도의 탓이 아니라 정치공학적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다. 갈라치기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고 원인에 대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닥치답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놀이에 빠진 윤석열과 김명신을 보면서 기득권 층은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권 흔들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봉투로 흔들리는 건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기회에 대의원제도 폐지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제도 폐지에 분명 수박들이 저항할 것입니다. 저항하는 자는 다음 총선 경선에서 시민들이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략지역구 빼고 모든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G7 국가들 모두 환영한다고 구라쳤다가 그 자리에서 독일의 반발이 터져나와 개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G7 에너지 환경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G7 장관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해체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 자, 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일본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해서 일본의 투명성 있는 대응이 환영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독일 환경부 장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환경 장관들이 세계 어디든 어떤 방식으로든 오염물질을 물에 다시 흘리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G7 공동성명에는 후쿠시마 원전 관리에 대해서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장관은 거기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포함해 라는 문구를 슬쩍 끼워 넣어서 말했다는 거죠. 마치 G7 국가 모두가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는 식으로 왜곡하다가 독일 장관의 반박이 나온 겁니다. 모든 환경 장관들이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반박을 받았고 그러자 일본 장관은 자신의 실수라며 잘못 말했다고 했습니다. 강자들한테는 스미마생을 잘해요. 이로써 G7을 계기로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일본은 망했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똘만이나 동조를 하지 정상적인 나라가 여기에 동의할 리 없다는 게 상실하는 점이 크게 환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인은 아름답고 정직하다는 윤석열의 과거 발언이 또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